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선무당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유튜버 한 명을 저격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주스팁이고요. 최근에 IPO랑 신규 상장 종목을 분석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이 영상의 제작 목적은 주스TV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현재 IPO와 신규 상장에 대한 전략은 주식 초보가 그냥 좀 더 본인만의 가정을 세워서 그 뇌피셜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100%가 없다라는 점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신규 상장 종목, 쉽게 말해서 이런 가설들로 인해서 영상을 만들고 보신 분들이 너무 믿을까봐, 신규 상장했을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뇌피셜이 틀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 앞에 있는 가설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참고는 하시되,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다면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종목 상장일 대응 방법은 신도기현하고 A-프로 정보를 비교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신도기현이 신규 상장했을 때 주가가 첫날 바로 하한가를 갔죠. 그래서 그 하한가 갖는 종목을 이 주스TV의 이론 전략을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대입을 하고 나니까 A-프로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A-프로는 첫날 흔들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형태가 나왔는데, 신도기현은 첫날 윗꼬리를 살짝 달더니 바로 흘러내리는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를 이제 알아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결국은 이 이론을 대입을 했을 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스TV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공부를 시작한 4개월 차 완전 줄인입니다. 전문가가 절대 아니고요.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한 3, 4일 정도 상승을 가다가 크게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고점을 찍은 날짜는 얼추 맞았었어요. 근데 급락이 없이 횡보하듯이 살살 흘러내리는 형태고, 최근 고점 대비 저점 절반 이하까지 혹은 절반은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언저리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되게 빠른 타이밍에 지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대로 반등이 나오면은 또 예상이 한 절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A-프로도 상장일이나 2일차 때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상장일날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2일차 때 흘러내렸죠. 그래서 한 절반은 또 틀렸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솔트룩스, TSI, 제놀루션, E&D 그리고 와이팜에 대한 분석 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전문가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유튜버는 주스TV 혼자라는 점을 이제 참고해 주시고, 이 종목들도 이제 상장일날 주가 예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제가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이 정보 파악은 했고요. 아마 오늘 솔트룩스, TSI, 제놀루션 관련된 상장일날 주가 예상 영상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C IB 제4호 스펙, JR 글로벌 리츠, 그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 이제 관련된 영상을 오늘 올릴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어제는 이 스펙주라는 것과 리츠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고 못 올렸는데,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일단 영상을 만들고 나중에 정보가 좀 더 많아지면은 좀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주스TV의 신규 IPO 및
신규 상장 종목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죠. 상장일 유통 물량, 그리고 대주주의 구성과 비율, 보호 예수와 의무 보유 확약의 일정, 수량 및 일정이고요. 기관과 개인의 경쟁률, 그리고 종목의 실적, 테마성, 이것들을 이제 보는데 상기 이론을 좀 무시하는 움직임의 종목이 등장을 했다. 뭐 사실 큰 틀에서 벗어난 건 아닌데 신도기현하고 A-프로를 제가 분석을 했다면 1일차 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2일차 때는 흘러내릴 거라고 아마 같은 결론을 냈을 거예요. 근데 신도기현은 1일차 때 내렸고 A-프로는 2일차 때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100% 믿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다뤘었다면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겠죠. 자, 일단 이제 빠르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신도기현 공모정보에서 보시면은 뭐 확정가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일단 개인 경쟁률이 955대 1 신도기현이었고요. 그리고 A-프로는 1582대 1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신도기현 주주 구성은 좀 싫어하는 패턴이긴 하죠. 근데 신도기현이 참 친절한 게 뭐냐면은 보호예수 매도 금지에 우리 사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뭐 5% 정도를 그냥 기입을 하는데 제가 보통 우리 사주에서 일부는 당일날 유통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도기현은 이거를 분리해서 아예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가설이 조금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요. 점점 이런 것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정보가 좀 누적되는 것 같아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중에 이런 비율, 최대 주주 요런 게 요때 보호 예수 때 묶일 거고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 계산기 두드려 볼 것도 없이 그냥 이 비율을 더하시면은 당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를 거의 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기관 투자자는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첫날 움직이는 보호 예수 물량은 요렇게가 됩니다. 기관 전체 물량을 더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상장일날 유통되는 그 주식의 비율, 이거 개인 청약 수량이고 이거는 기관 수량 중에 첫날 움직이는 요 수량이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우리 사주 아까 전에 등록돼 있던 물량이 그대로 더해가지고 첫날 14.8%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기타 주주 물량 있죠. 기타 주주 물량을 그대로 더하면은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는 첫날 상장일날 유통되는 비중이 전체 주식수의 35.2% 정도가 됩니다. 35.2% 정도가 되고 A-프로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주주 물량 또 움직인다고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 사실 첫날 얘들이 다 움직이는지는 저도 장담은 못 드려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일반 투자자랑 또 기관 투자자들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중에 당일날 움직이는 물량을 다 더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더했는 거고요. 벤처금융 및 투자자, 기타 주주 물량을 더했을 때 A-프로는 42.1%의 물량이 당일날 유통이 됩니다. 근데 A-프로는 첫날 상한가를 갖고 신도기현은 이제 그 다음날 당일날 하락이 왔죠.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비교하면서 볼게요. 앞에 거랑 A-프로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신도기현보다 실적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신도기현이 매출이 좀 더 좋았어요. 그리고 A-프로가 2020년 1분기까지는 신도기현보다 좀 더 괜찮은 형태를 보였고요. 뒤에서 잠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A-프로는 2차전지 테마고 그 신도기현은 LCD 우리 뭐 TV에 들어가는 판넬 같은 그런 것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 테마성에서 LCD는 죽고 있는 사업이고 2차전지는 상승하는 사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A-프로가 좀 더 장래성이나 테마성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요 예측은
뭐 다 때려치우고 1272대 1이었고요. 16,000원 이상을 33%, 그 미만에 있는 것도 33%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은 좀 비슷한 비중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간 경쟁률이 한 1090, 한 1200대 1이랑 1100대 1 정도로 요것도 뭐 거의 근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의 이제 일종의 승패를 한번 가려봤어요. 주주 구성은 신도기현이 좀 더 낮다고 판단이 되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도 신도기현이 좀 더 낮았죠. 뭐 35대 뭐 42 정도 됐는데, 그리고 경쟁률도 보시면 기관은 신도기현이 경쟁률이 높았고요. 개인은 A 프로의 경쟁률이 좀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신도기현 SK바이오팜 이후에 공모 바람이 좀 붐이 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적었을 것 같고, A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더 컸을 거라는 추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사이익으로 개인 경쟁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매출은 2019년도에 신도기현이 좋았고 2018년도랑 2020년도는 A 프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A 프로가 좀 더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장래성은 A 프로가 훨씬 좋죠. 신도기현은 이제 좀 사장되는 사업 쪽이고 A 프로는 성장하는 사업 쪽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성도 A 프로가 낫다. 자, 결론은 제가 신도기현 영상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A 프로랑 동일하게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첫날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고 늦어도 2일차 때는 하락할 것 같다. 그랬으면 우와 대단하다라고 이제 주스TV가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A 프로 영상을 그 뒤에 만들었으면은 신도기현보다 A 프로가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첫날을 흘러내렸을 거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랬으면 결국 또 틀렸겠죠. 자, 신도기현 차트를 보시면은 당일날 시초가가 잡히고 살짝 상승을 준 다음에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A 프로는 첫날 상한가를 찍고 풀렸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패턴을 보여줬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그날 얘기할 때 흘러내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갭을 띄우고 바로 흘러내리는 패턴이 나왔죠. 자, 그래서 뭐 둘 다 예측을 했으면 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을 건데 이렇듯이 제가 세운 가설이 저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주스TV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3인칭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1인칭으로 돌아오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제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세운 가설을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저는 믿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믿지는 마시고 하지만 참고는 하시고요. 참고는 하시고 대신에 이거를 참고를 해서 내가 대응을 했는데 주스님 이 종목은 2일차까지는 갈 것 같아 그랬는데 첫날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흘러내리는 징조가 있으면은 내가 알 수 있으면 대응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일주일 내도록 상한가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은 크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수 잔량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죠. 우리가 그 상장일 날 동시 호가 때 이제 공모가 대비 얘가 90%에서 이제 200%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저는 150%부터 그 한 120% 사이 요 미만에 잡히면은 한번 홀딩을 하고 흐름을 지켜볼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은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고 경쟁률도 어느 정도 나오고 당일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다라고 봤을 때 근데 A 프로나 신도기현처럼
좀 유통되는 물량이 많으면 좀 예외가 되겠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당일날 200%에 해당하는 가격에 매수 잔량이 한 막 2천만 주 이상 이렇게 쌓이면은 그 종목은 그날은 크게 안 흘러내릴 거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근데 8시 30분부터 9시까지인데 한 8시 한 40분 넘어갔을 때 2천만 주가 예를 들어 쌓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쌓였다고 봤을 때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줄기 시작해요. 갑자기 1700, 1800, 1700, 뭐 100, 900, 800, 700, 뭐 500 이런 식으로 줄기 시작하면은 그냥 시초가의 갭을 얼마를 띄우든지 간에 털고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하한가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크게 그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를 가고 2천만 주가 유지가 돼서 당일날 따상을 갔습니다. 따상을 가고 난 다음에도 2천만 주, SK바이오판 같은 경우 제 기억에 2,200만 주 이상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가격에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싼데도 한 2천만 주 이상이 안 쌓이면은 얘는 그 다음날 뭔가 좀 하락이 나올 확률이 좀 높고 9시 이후에 2천만 주 이렇게 쌓여 있다가 A%가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9시 풀리자마자 얘가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패턴이 보이면은 그냥 바로 시장가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지 큰 손해가 안 납니다. 얘가 물론 A%처럼 흘러내렸다가 반등을 주고 상한가 찍었다가 또 흘러내렸다가 상한가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줄 수도 있지만 신도기현처럼 쭉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꼭 그리고 따상이 갔다. 그리고 2일차도 상한가가 갔다. 그러면 1일차 때 매수 잔량, 2일차 때 매수 잔량 계속 비교하시고요. 4시 이후에 동시 호가 때 쌓이는 그 매수 잔량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4시 이후에 쌓이는 매수 잔량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날 풀릴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하시고 이제 매수 잔량이 풀리기 시작한다 하면 안전하게 익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내가 하락하는 걸 감당하고라도 들고 있겠다 하시면 뭐 들고 계셔도 문제는 안 돼요. 이미 따상이 나왔다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꼭 첫날 상한가가 나왔다면은 제가 익절하는 순간까지 일한다고 저는 계속 못 봐요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익절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9시 직후에 쫙 흘러내리는 게 아니면은 흘러내리더라도 야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면서 이리 흘러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매수 잔량을 체크하고 어느 순간에 풀려서 흘러내리네 싶으면은 다시 상한가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니까 그때 그냥 익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갭 상한가를 못 가면은 그대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갭 상한가를 못 가면은 그냥 익절을 하시든지 9시 직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 반등도 먹겠다라고 욕심을 가지신다면 뭐 한번 올라갔을 때 익절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냥 안전하게 바로 시장가 던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이상 좀 3인칭 시점으로 제가 저를 저격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계속 막 얘기하다 보니까 1인칭으로 돌아오고 그렇네요.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인 이론에 대해서 너무 혹시나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지 마시라고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상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잔량을 이용해서 신규 상장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IPO나 신규 상장의 그 흐름을 분석하는 영상들의 영상 1분에 해당하는 쪽에 계속 제가 삽입을 해드릴 거예요. 카드로.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좀 짧게 끝내려고